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루시드 모터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하이라이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루시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기였죠. 특히 이번엔 우버와의 전략적 제휴,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력, 그리고 5.5억 달러 유동성 확보까지 루시드의 생존과 확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7분기 연속 사상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이고요. 매출은 3억 3,660만 달러를 달성했죠. 이는 시장 컨센서스보단 낮았지만 루시드가 생산 효율화와 품질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손실은 여전히 큽니다. GAAP 기준 주당 손실은 3.31달러고요. BGAAP 기준으로도 2.65달러 수준으로 예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었습니다. 루시드가 단순한 적자 EV 회사가 아니라 지금 플랫폼과 파트너십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우버와의 3억 달러 전략적 투자였죠.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었고요. 루시드의 로보택시 프로젝트, 즉 그래비티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우버 생태계에 통합하려는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사우디 PIF는 대출 한도를 7억 5천만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걸 반영하면 루시드의 총 유동성은 약 55억 달러, 즉 향후 2년간의 생산 확대와 연구 개발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함께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소비자용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루시드 에어 그래비티에 탑재될 차세대 에이다스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칩 기반으로 향후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누로와의 로보택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비티 엔지니어링 차량을 이미 누로에 인도했고요. 첫 상용화 도시는 2026년 샌프란시스코로 발표됐습니다. 루시드가 단순 EV 제조사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번 3분기 실적은 숫자만 보면 아직 힘든 구간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루시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보죠. 루시드는 총 3,891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그중 1000대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 AMP2 공장으로 수출되어 최종 조립된 점이 주목되고 있죠. 즉, 단순한 생산 증가가 아니라 미국, 사우디 양쪽 공장을 활용한 이원화 생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루시드가 단순한 캘리포니아 제조사에서 글로벌 EV 생산 네트워크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번 분기 인도량은 4,078대, 작년 대비 47% 증가하면서 7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 달성했고요. 이 수치는 루시드가 공급망 문제를 벗어나며 시장 신뢰를 회복 중임을 의미하겠죠. 특히 그래비티 SUV와 에어 퓨어 모델의 병행 인도가 시작되면서요.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더 만든다가 아니고요. 시장 내 점유율 확대와 수익 구조 다각화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3억 3,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2억 달러 대비 6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 2억 5,900만 달러에서 약 30% 상승했네요. 단순한 판매 증가가 아니었고 그래비티 SUV의 초기 인도 효과와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볼륨과 단가 두 축이 동시에 성장한 첫 분기라 볼 수 있겠죠. 이건 루시드가 가격 할인 없이 실질 수요 기반 성장을 보여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GAAP 총 이익률은 마이너스 99%로 여전히 적자입니다. 이는 전분기 마이너스 105%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깊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핵심 원인은 바로 관세. 이번 분기에 루시드는 13포인트의 마진 손실을 관세로 떠안았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미국 간 부품 이동, 그리고 고가 소재, 배터리 셀이나 반도체 칩 수입 비용 상승이 직접적인 타격이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구조적 전환입니다. 루시드는 이미 AMP2 현지 조달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향후 2026년부터 사우디 로컬 공급망 중심으로 마진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7억 1,800만 달러, 전분기 마이너스 6억 3,200만 달러보다 더 큰 폭의 손실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악화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R&D와 생산 인프라 확충 비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결국엔 그래비티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미드 사이즈 EV 플랫폼 개발비, AMP2 인력 훈련비 및 투핸드 시프트 도입 비용, 이 세 가지가 이번 분기 비용 증가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적자를 늘린 게 아니라 미래를 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경영진의 변화도 있습니다. 먼저 에마드 딜랄, 그는 이제 제품 개발의 모든 엔지니어링, 디지털 시스템을 총괄할 것입니다. 즉 파워트레인, 차량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통합까지 모두 그의 책임 아래 들어왔습니다. 자, 루시드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겠죠. AI 기반 자율주행, OTA 업데이트, 차량 내 디지털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연결된 루시드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인물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원 라파엘입니다. 레비뉴 부문 시니어 부사장인데요. 즉 루시드의 글로벌 영업 및 서비스 운영 전체를 총괄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죠. 라파엘은 이젠 단순한 영업 전문가가 아니고 현대, 제네시스, 북미 법인 출신으로요. 브랜드 포지셔닝과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럽 시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니 리버굿, 품질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루시드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죠. 생산 품질과 마감 일관성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글로벌 제조 대기업 출신 품질 전문가를 직접 영입한 겁니다. 그래서 루시드의 프리미엄 EV 시장에 벤치마크로 끌어올려라. 유럽 럭셔리급 품질 관리를 결합하는 미션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인사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문성 중심, 책임 중심, 속도 중심. 더 이상 창업자 중심의 엔지니어링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수익, 품질, 그리고 대량 생산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글로벌 제조사로 변한 겁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공급망 안정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부품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루시드가 드디어 글로벌 제조사로서의 내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 동안 주요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생산 효율을 끌어올렸다 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결했고 소재 확보와 생산 속도를 모두 회복시켰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조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루시드가 이제 위기에 반응하는 회사에서 능동적으로 공급망을 제어하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히토류와 반도체 공급의 자립화입니다.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요, 아틀라스 구동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한 모터 기술이 아니라 히토류 없는 드라이브 유닛을 개발하는 전략의 일부죠.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칩 공급 다변화 및 재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AI 기반 ADAS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칩에 의존하는 만큼 엔비디아와의 협업 외에도 내부 칩 평가 및 대체 솔루션 검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즉 루시드는 이제 외부 의존도를 현저히 줄이고요. 자체 R&D 중심의 제조 안정화로 구조 전환 중입니다. 그리고 공급망을 단순히 거래 관계로 보지 않고요. 데이터 기반 공급사 평가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품 품질, 납기, 공정 효율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요. 성과 기반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건 테슬라나 도요타식의 수직 통합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통해 수평적 공급망을 통제하는 루시드형 관리 모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유동성과 자금 운용 능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에도요. 루시드가 생존 걱정을 듣지 않는 바로 중요한 이유, 이 막강한 자금 탄력성 때문입니다. 9월 기준 루시드는 총 유동성은 42억 달러였고요. 분기 종료 직후 PIF와의 합의로 신용 한도가 7억 5천만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걸 포함하면 조정 기준 총 유동성은 약 55억 달러입니다. 단순히 현금 보유가 아니라 필요시 바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금고 속 산소통 같은 존재죠. 이 정도면 향후 2년 이상 운영비, 그래비티 생산 확장, 미드 사이즈 플랫폼 개발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우버로부터 3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도 유치했죠. 그래비티 로보택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파트너십 자금입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요, 외부 자본이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실제 사업 협력자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루시드는 이제 자금을 빌리는 회사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플랫폼형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전히 적자는 내고 있지만 자본 배분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 중이죠. 건전한 유동성 유지와 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필요시에 공모, 사채, 신주 발행 등을 유연하게 고려하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무리한 조달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금 조달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술력, 외계인 기술을 또다시 선보였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차세대 파워트레인, 바로 아틀라스 드라이브 유닛을 중심으로요. 루시드가 미드 사이즈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유닛 보이시죠? 왼쪽은 기존 제우스 드라이브 유닛이고요. 오른쪽은 새롭게 공개된 아틀라스 유닛입니다. 아틀라스는 루시드의 새로운 미드 사이즈 전기차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차세대 구동 모듈로요. 기존 제우스보다 훨씬 작고 효율적입니다. 즉, 더 작지만 더 강한 새로운 루시드의 하트죠. 심장. 그래서 최고 수준의 효율성,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단위 전력당 출력 효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듈형 구조입니다. 차량 크기나 구동 방식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대량 생산에 정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드 사이즈 플랫폼이 나와주었을 때 폭발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작고 넓어진 실내가 되겠네요. 모터 크기를 줄이면서 실내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고요. 여러 차량 플랫폼 간 호환성까지 갖췄습니다. 이 말은 즉 다른 제조사에게도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로는 부품 단순화와 원가 절감입니다. 부품 수를 줄여서 생산비와 무게를 동시에 현저히 확 낮췄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히토리 없는 모터 버전 제공, 공급망 리스크를 줄였고요. 친환경 제조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즉 히토류 독립 만세, 기술적으로 실현한 셈입니다. 그래서 루시드의 미드 사이즈 플랫폼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 모터 엔진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루시드는요, 2026년 출시 예정인 미드 사이즈 세단 및 SUV 라인업, 향후 로보택시용 고효율 파워트레인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별 모터를 따로 설계해야 하는 기존 OEM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루시드는 이제 하나의 심장으로 모든 차량을 돌리는 플랫폼 통합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0년을 지탱할 핵심 동력 플랫폼이라고 루시드 측에서도 강력히 외치고 있죠. 자, 다시 재무로 돌아와서요. 2025년 가이던스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디에 집중할지, 그리고 미드 사이즈 EV 프로젝트가 어떤 속도로 진행 중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생산 목표는 약 18,000대 수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2만 대에서 18,000대로 하단으로 조정된 수치인데요. 이건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고 봅니다. 루시드는 공급망 안정화 이후 품질 중심 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비티 SUV의 초기 생산 라인 조정과 미드 사이즈 플랫폼 개발 리소스 배분이 맞물리면서 양보다 질 전략으로 방향을 재조정한 겁니다. 자본 지출은 10억에서 12억 달러, 이전 가이던스는 11억에서 12억 달러 대비 보수적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단위당 설비 투자 효율이 개선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즉 AMP2 공장이 본격화되면서 같은 설비 투자금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구조적 변화라고 봅니다. 이제 돈을 덜 쓰면서 더 만드는 제조 효율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죠. 가이던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유동성 전망입니다.
현금, 투자, 대출 한도를 합쳐서 2027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를 자신했고요. 이건 엄청난 신호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단기 생존이 아니라 장기 성장에 필요한 숨쉴 여유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된 PIF의 DDTL 확대와 우버의 3억 달러 투자, 이 두 축이 자금 기반을 완전히 바꿔 놓았죠.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미드 사이즈 EV 플랫폼 일정을 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생산 개시는 2026년 하반기, 즉 아틀라스 드라이브 유닛을 기반으로 한 중형 전기차가 2027년부터 본격 판매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정 연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시드는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요, 개발 타임라인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생산량은 보수적으로 약간 조정했지만 투자 효율은 개선됐다. 그리고 유동성은 2027년까지 확보가 됐고 중형 EV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재무 성적표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설명으로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기준 현금 및 투자 자산 약 3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50억 달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AMP2 확장 투자와 그래비티 생산 준비 비용이 집중 투입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분기 이후 PIF의 대출 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달러, 우버는 3억 달러, 총 유동성은 55억 달러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분기 매출도 3억 3,660만 달러, 순손실은 9억 7,840만 달러로 여전히 큽니다. 다만 이번 손실 중 2억 2,850만 달러는 비현금 손실, 즉 회계상 평가손이고요. 여기에 재고 평가손이 약 1억 9,210만 달러, 파생상품 평가손이 약 3,640만 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결국 실제 현금 유출보다 회계 조정에 따른 장부상 손실이 크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 9억 5,550만 달러, 지난해 같은 분기 마이너스 6억 2,250만 달러보다 악화됐습니다. 이건 그래비티 양상 전 단계 비용 증가고 AMP2 라인 증설 그리고 미드 사이즈 플랫폼 개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명확한 전환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분기부터 그래비티 판매가 본격화되면서요. FCF 손실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으로 내다봤고요. 즉 이번 분기는 투자 사이클의 정점, 다음은 효율 사이클의 시작으로 판별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현금 보유는 줄었지만 PIF, 우버 자금으로 55억 달러 유동성은 확보가 됐고요. 손실은 회계적 평가손 중심으로 구조적으로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프로캐시 플로우는 악화됐지만 다음 분기부터 회복 구간 진입이 예상됩니다. 자, 이 세 축이 맞물리면 루시드는 2026년 흑자 전환의 기초 체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2027년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무구조 변화, 즉 돈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정말 중요하겠죠. 생산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한번 정확히 분석해 보겠는데요. 총 자산은 이제 96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르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루시드의 부채는 44억 달러에서 51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 채무보다 장기 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단기 부채가 11.6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장기 부채는 20억에서 20.4억 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운영성 자금이 늘었기 때문에 부채 구조가 지속 가능한 장기 구조로 리밸런싱 중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기 자본인데요. 38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감소한 점입니다. 이건 순손실 누적 때문이지만 그 안에는 전환 우선주의 증가도 있습니다. 즉 PIF와 전략적 파트너들이 자본성 자금이 부채와 자본의 중간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회계적으로는 자본 희석이지만 운영적으로는 기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장기 자금 주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자산은 줄었지만 그만큼 설비와 재고가 늘며 생산 체질로 전환 중에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장기화되어 안정적입니다. 자본 감소는 손실 때문이지만 전환 우선주 기반의 자금 유입으로
실질 운영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캐시 플로우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리캐시 플로우를 한번 보면요. 단순한 손익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왜냐면 루시드가 버틸 수 있느냐 혹은 추가 자금이 필요한가 그 해답이 바로 이 표에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분기 운영 현금 유출은 GAAP로 7억 5,565만 달러, 그리고 자본 지출로 1억 9,881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즉, 단 3개월 동안 약 9억 5,546만 달러의 현금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이건 전년 동기 6억 2,248만 달러 유출보다 약 53%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악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이 흘러간 곳은 말씀드렸듯이 AMP2, 아틀라스 드라이브 유닛, R&D 확장, 그래비티 양산 초기 세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올해 9개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루시드는 운영, 투자 활동을 합쳐서 마이너스 25억 5,822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20억 7,873만 달러보다 크지만 이건 명확히 양산 전환의 마지막 투자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요, 그래비티 판매가 정말 본격화가 되고요, 우버 로보택시가 공급이 되고 사우디 현지 조립이 시행이 됩니다. 이것만 되면 프리캐시 플로우는 손모 단계에서 회수 단계로 바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운영 현금 유출보다 투자 지출이 줄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5억 9,220만 달러에서 올해 5억 4,272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즉 공장 짓는 단계는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루시드는 여전히 도전의 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 그 도전의 방향이 확실한 성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출은 68% 성장했고요. 7분기 연속 기록적인 인도량을 달성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손실은 여전히 큽니다. 그 손실의 대부분이 생산력과 기술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완성됐고 아틀라스 드라이브 유닛은 준비가 됐고요. 그래비티는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AMP2, 엔비디아와 협업, 우버 로보택시. 이제 루시드는요, 비전이 아니라 실행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드의 현금은 줄었지만 그 줄어든 현금만큼 자산이 늘어났고요. 그 자산이 2026년부터는 매출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완성 단계에 접어든 성장의 신호죠. 이제 남은 건 시간뿐입니다. 루시드는요, 꿈을 말하던 회사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적자 속에서 구조는 단단해졌고요. 다음 사이클에서 루시드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그 결과를 시장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